뭐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하고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그건 우연이다. 한국이 월드컵 4강 갔잖아요. 우연입니다. 피파 백 채터마우스라고 추정되는데 걔네들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우연이에요. 근데 일본이 독일을 이긴 건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인드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95% 이상의 축구인들, 축구 관계자, 그 저 같은 축구 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반일 파시즘에 쩔어 있는 좌우 파시오들이 너희 일뽕이냐 이러시고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고 그런다 이거죠. 말 조심한다고 다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이 얘기를 돌려가지고 막 이철수를 보면 애를 써서 얘기하거든요. 딱 봐도 아는데 당장 날라와요. 좌우 파시오들이 일뽕이냐? 그건 일뽕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일뽕이에요. 반일 파시스트 주장한 반일 파시 좌우 파시스트들이 일뽕이에요. 네,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죠. 별건 배워야 되는데 네?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으로 돼가지고 네. 자주 파시즘과 개그 파시즘에 쩔어 있어가지고 일본 얘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는 찌질이들. 저는 한일 공동 월드컵 때 네, 한국과 일본 같이 4강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전 관심 없어요. 저는 한국 국대가 예선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안 봐요. 저는 관심 없어요. 손흥민이 빨리 토트넘으로 조기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토트넘 팬이에요. 글로벌 팬. 예선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국대 경기 안 봅니다. 전 월드컵 본선이 할 수 없이 보지. 아,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일본은 패싱 축구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게 아니 일본은 키도 작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유소년 축구로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 그 일본 축구가 공격 축구라고 다들 오해하시는데 공격 축구 아니에요. 일본이 그냥 유기적인 스페인 애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스페인 애들이 다 키도 작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메시가 체력 뭐 활동량이 높습니까? 놀러 가만히 서 있다가 하잖아요. 예. 특별히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선수, 남미 선수들이 활동량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성적에 연연하는 거 그거는 문화 차이예요. 제가 얘기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선진국 시스템에 있어 왔기 때문에 예, 한국보다 한 20년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 자체가 한 세대가 빨라요.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야 20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은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수 방식이 50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40대, 50대가 좀 좌익 파시즘에 쩔어 있잖아요. 예. 반면에 지금 일본의 50대는 그런 층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의 20대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편인데 20, 30대와 어떤 차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국인이 대학원 가는 이유는 교수 되기 위한 거잖아요. 일본에서 대학원을 간다면 교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국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거고 일본인은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 갑니다. 그 차이가 노벨상 차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문화의 차이예요.
한국은 이렇게 가면 노벨상 못 나와요. 예. 성적 지상주의, 결과 지상주의. 과정은 따지지 않은 채 결과만 따지잖아. 교수냐 아니냐. 예. 한국의 좌익 파쇼 정교조 핵심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대학 수급고통 교수들이에요. 예. 반쪽 창비, 반쪽 낙청 이런 애들이라고요. 반쪽 일성, 반쪽 노면 이런 꼴통, 수꼴통들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에요. 이놈들이 다 좌익 파시죠 정교조란 말이에요. 예.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적지혜래요. 핵심은 현 서울시 교육감 그 수꼴통처럼 예. 대학 교수가 문제지 한국은. 예. 권위주의에 찌두른 놈들. 예. 입만 산 놈들이죠. 아유, 입만 살았다는 점에서 인더라도 반성해야죠. 한국의 대학 교육은 쓰레기예요. 일본만 가도 달라요. 미국도 다르지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놈들도 그렇게 한국 문화, 한국 대학 구조에 적응해야 되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런 놈들이 맨날 창의교육 떠드는 게 난 더 역겨워. 창의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발톱만도 못한 놈들이 창의교육 하는 놈들이죠.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를 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좌익 파쇼 정교조 가입 대학 교수들 쓰레기죠. 숫골통이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꼭 대학 나온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 거기도 입시교육 예전에도 뭐 심했고 요즘 또 있지만 한국만큼은 안 그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그러한 한국과 같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오히려 쭝꽁이죠. 쭝꽁에서 목숨 거는 거 보세요. 입시에. 예. 그래서 그 병폐라는 거 아직 그 민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서 한국은 이제서야 20, 30대들이 좀 깨어가는 모습인데 좌익 파쇼 정교조가 자꾸 20, 30대를 억압하고 꼴통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20, 30대한테 잘 안 먹히는 거고 이 40, 50대는 이 좌익 파쇼 이 정교조 이런 애들 세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단단하게 그 쭝꽁 애들 민도 낮은 애들하고 수준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파시즘이라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명 사태 인드라 9번 정치론 지명 사태 역풍으로 진단합니다. CFR 블룸버그 고원재는 97년 2인자가 되나 인드라 9번론. 오늘 그 대만 민진당이 결국은 승리를 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열흘 전, 일주일 전 인드라 CFR 기사 볼 때까지만 해도 아니 처음에는 저는 민진당이 무난하게 이길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태우 당선처럼 노태우 대통령 당선처럼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겠구나. 만약에 야당이 거기도 한국이나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했죠. 결선제가 없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통합하겠다 했는데 깨진 거예요. 그때 이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무조건 야당이 이깁니다. 경제 난국이기 때문에 대만도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지지율 30%인가 333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가져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민주당이 잘해서냐? 아니다. 국유원 작품이죠.
구현이 미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흘 전인가 CFR에서 대만 기사를 쫙 냈는데 이거 뭐야? 막 그래 본 거죠. 포린 어페어즈나 CFR이나 이렇게 포린 폴리시 같은 데다 기고금문 전그 기사를 못 봤죠. 포린 어페어즈에서 기사를 못 봤는데 CFR에서 기사를 냈다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국민당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리고 이 기사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사 딱 나오고 사진 빨로 국민당 후보 딱 내길래 국민당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던 게 CFR에서 이인재 뉴스 일부러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후보를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 구건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국민당이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CFR에서 특집 기사를 내가지고 아니 여도 야도 하니까 유력 야당 1, 2 뭐 민주당이나 국민당을 어느 특정 후보를 까거나 비판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3후보 당선될 게 거의 확실하지 않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제 3위 후보를 유독 깠다는 건 민주당 쪽으로 가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히 오늘 CFR 그 홈페이지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환영하고 있잖아요. CFR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친미냐 친중이냐 둘 다 그렇진 않아요. 저 한국의 자유우파 정치 사이트 하시는 분은 외교 공부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후보를 부정하지 않아요. 자유좌파니까. 자유좌파입니다. 자유파시 아니에요. 그럼 국민당 후보는 우유파시온이 아니에요. 자유우파예요. 어느 대통령이 돼도 지도자가 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CFR도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인드라가 냉정하게 봤을 때 대만에서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세 국익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유좌파 분. 그리고 대만 일이나 좀 신경 써요. 저 대만 뭐 선거에 대해서는 딱 요 선거만 관심 있고 그 외에는 대만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만인이 뭘 하고 살든 전 특별하게 대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주장했잖아요. 또 시진핑에게 대만을 주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대만 상당수 분들이 우리 K-팝 팬들 말고 축구 얘기로 치면 일본 대표하고 한국 대표가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할까요? 절대란 표현은 쓰면 안 좋아하죠. 상당수 78%는 아마 일본을 응원할 겁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대만인은 한 20%도 안 될걸요. K-팝 팬들은 물론 한국을 응원하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고양이
양이. 아유, 고양이들은 다 특징이 비슷비슷해요 다. 네. 여론조사 3원칙 이들아 얘기했죠. 결선제. 인드라는 미국 여론조사는 538을 신뢰하죠. 반면에 한국의 영세 여론조사는 조사는 과학, 발표는 조작이죠.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5일에서 보름 전에 일어나는 건데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명 사건 이슈를 반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드라는 음모론에 비판적이고요. 요즘 중딩 아이들도 지날이 중딩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워낙 뉴스에서 크게 취급하다 보니까 지명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명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 믿는다 이거죠. 지명이가 재판, 중딩 애들도 요즘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명이가 재판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대세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도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수도권 여론이라는 게 전국적 지표거든요. 수도권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 사건, 부산대 서울대 이송 헬리콥터 사건으로 부의경 여론이 악화됐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호남권하고 경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부의경 입장과 유사하실 것이다. 강원도나 충청도, 제주도 이쪽 여론은 대체로 이런 수도권 정서와 부의경 정서가 융합된 정서거든요. 그래서 지명이가 히든 카드를 뭐 자작극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아무튼 이번 지명이가 사건은 악재다. 호재냐 악재냐 할 때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악재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여론조사로 이렇게 드러난 거다. 두 번째는 이제 판사죠. 판사가 먹튀했죠. 그냥 사표냈어요. 그래서 더 확신범으로 바뀐 거죠. 아주, 지명이 재판 질질 끌다가 왜 사표냈겠냐. 특정 지역 출신으로 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판사가 사표내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 누가 그 판사 찾아오겠어요. 지명이류가 찾아오겠죠. 그거 생각하면은 재판은 내려야 되겠는데 재판 이거 결과 잘못 냈다가는 어떤 쪽으로 내도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독박 쓰는 거예요. 이 판사가 유죄 때리면 제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쟤도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그 판사도 어디 모텔에서 숨진 때 발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죄를 때리자니 이거 그냥 판사 기록은 판례로 남거든요. 이거는 자기 판사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선례로 남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자기가 또 독박 쓰잖아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사표 쓴 거지. 자, 그렇고 고령화 사회인데, 이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시하는 게 다 노인들은 하루가 멀다고 병원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인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대 그러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부산대 수준이 높거든요. 이건 의사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민단체가 고발했죠. 이건 안 그래도 인구 급감 고령화 사회인데 이런 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가 그런 꼴을 보였다는 건 굉장한 악재입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경찰 발표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회 다수는 반점이당 아니겠습니까? 특검 신청하세요. 예. 배우가 궁금하면 특검 경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예. 경찰이 누구 편인데? 예. 성희롱 편 아니잖아 경찰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특검 신청해. 예. 국힘이 받아줄 걸 이건. 성희롱도 받아줄 거야. 배우가 궁금하니까. 예. 특검 신청해라. 이들아 간단하잖아. 예. 아, 이낙연 나오고 호남도 날아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낙연을 뭐 자유좌파 이낙연의 역량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두고 봐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예. 과거의 총선에서 예. 국의원이 만약에 국힘에 실어주는 분위기가 흐름이 감지되잖아요. 그럼 호남 쪽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낙연 쪽으로 결과가 나와요. 네. 국힘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CF와 이 대선이나 총선이나 세계 대만 선거도 그렇고 미국 선거도 그렇고 예. 의중은 국의원에게 달린 거예요. 국의원이 국힘의 이번 총선에서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호남은 이낙연이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쪽미당이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이낙연은 그냥 정계 은퇴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반쪽미당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이낙연 정계 은퇴. 그리고 저쪽은 뭐 누구죠? 걔 주석이 이런 애가 나오는 거고, 그 반대에 국힘에 힘을 실어주면 주석이 정견태, 이낙연이 제3당의 이미지를 3당 의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중이 중요해요. 9번 의정.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당장은 속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더라? 어디 갔지? 아, 이거 인드라 9번론 지정학 대한민국 대중국 정책과 대베트남 정책에 대하여 자유우파 인드라 9번 지정학론 자유좌파 포린 플래시. 그래서 이 중국 문제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그동안 쭉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대항공 시대에 갑이 대항공, 우리 신냉전. 이게 인드라는 반중 파시즘도 반대한다고 했죠. 좌우 파시오, 반중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은 인드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드라는 일관되게 얘기했죠. 현 시진핑 정부의 전복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총선 전에 성렬환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러한 인드라 정책이 문전비와 다를 게 뭐냐, 양다리 정책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문전비 자유파시즘은 혼밥 정치, 혼밥 외교는 인드라 완전히 정반대예요. 문전비 외교는 시진핑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었다. 인드라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지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거 잊지 마세요. 양안 관계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드라는 아시아 나토식 한미동맹 강화가 증권에게도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진핑 정부에게 제안하고 있죠. 일관되게. 베트남에 대해서도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록펠러가 아니라 빅토 로스차일드 전 국영 황제. 인드라는 삼성,
현대, LG 같은 데서 대한민국의 베트남 투자를 지지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전에 일본이 먼저 했죠. 네,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역시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나라가 있죠. 개발 독재 국가들은 미국을 중시해요. 최우선은 미국입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중시되면서 국유원이 베트남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데 환영하면서도 국유원이 베트남 국내 문제, 인권 문제라든가 좀 뭐 하나 흉년 사건이 대단한 게 터졌어요. 베트남에서.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유원이 베트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자유좌파이자 개발독재 베트남 정부는 쭝꽁을 내세우면서 방어막을 펼친다 이거죠. 보험이다 이거야, 쭝꽁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유좌파 포린플래시 논조는 쭝꽁과 베트남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인드라와 합치된다. 그동안 주장과. 물론 이거는 포린플래시 입장뿐만 아니라 포린 어페어즈, 기본적으로 포린 어페어즈와 포린 플래시, CFR 3대 외교지의 공통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대 언론지가 다, 외교지가 전부 다 대만 뉴스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다 환영하잖아요. 대만 지정학 아주 잘 설명했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까 했는데 또. 자, 연평도 주민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저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서 안보 특구 같은 거, DMZ단의 그 분들은 주거 제한 이런 거, 거기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치가 있죠. 특별하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도 그런데요. 어디가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이 혹독한 추위에 견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상당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 알래스카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연평도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면 세금 면제 혜택, 전기 뭐 세금 유예, 뭐 종소세 유예 이런 조치가 아니라 세금 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연평도 주민들의 내야 될 세금을 뭐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일회용으로 연평도 주민에게 뭐 물자 이렇게 뭐 보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연평도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면세 조치, 전기세 무료 뭐 이런 식의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저는 안보 특구로 만들어야 된다. DMZ단에 사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평도 지정학과 관련돼서는 쭉 인드라 구변 지정학적으로 쭉 설명한 거, 헨리 키신저부터 여태까지 얘기한 거 정리한 거를 쭉 보시고요. 그것과 별개로 연평도는 뭐 과거에 고려 시대 때는 저 해주 쪽으로 경란도, 신라 때는 경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산동반도가 가깝죠 원래 그쪽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 직접 가는 길이 있고, 근데 황해도 물길이 험할 때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연안 따라 가지고 저 의주 발해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안 따라가는 길, 연안 따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그냥 예, 급할 때는 직접 가는 길이 최단 코스가 거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북방 한계선과 관련돼서는 이게 구원이다. 늘 얘기했죠. 왜 1953년 때에 왜 문제 제기를 못했냐? 그때 몰라서? 아니지. 늘 얘기했잖아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북한군이 있었죠. 물론 저쪽에 스탈린 뭐 애들이 지원해서 9번 저쪽 전임 9번 황제 라인이 지원해서 한 거지만, 3년 만에 이렇게 북한이 3년 만에 이렇게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3년 만에 가능한 건. 당시에 구현 황제는 영국 쪽이었죠. 미국은 몰라요. 여기. 하지 중장 아예 관직이 없어요. 만주 지역과 이 중국 한반도 이 정세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강점기 때부터 영국 정보부가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부장 블레이크가 사실상 한반도 총책임자, 한국 분단과 한국 전쟁의 총책임자였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007 영화 보세요. 현지인이 있고 007 영화가 007이 그곳에 가서 활약하잖아요. 뭐 보통 그렇게 했어요. 때까지 전 세계 인들하고 하나하나씩 좀 가이아나 뭐 베네수엘라 무슨 뭐 같은 거 전 세계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 일본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저 지역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고, 51년부터는 북한군은 괴멸됐어요. 51년부터, 그러니까 145대 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부터는, 그 직전에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북한군은 사실상 괴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주도한 게 중공군이에요. 사실상 51년부터는 중공군과 유엔군이 싸운 거예요. 한국군과 북한군은 곁다리였다고. 보조에 지나지 않았어요. 실적인 싸움은 유엔군과 중공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도 중공의 수십만 명이 북한에 남아서 북한 여성들을 강간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해방 직후에도 중공군이 북한에 침투해서 몰래 암약하고 있었죠. 다 구별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고, 구별 지시, 큰 그림에서 한 거죠. 우리나라 강제듯이 영국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분단, 한국전쟁 책임, 그 다음에 중공의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을 지원한 것,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뭘 했죠? 한국에서 대구 남로당의 지시에서 대구 폭동, 대구항쟁, 4.3 항쟁을 일으킨 실질적인 주역이 누구죠? 국유본, 영국 제국주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정보부, MI6. 미국은 책임 없어요. 그걸 지금 반미 파시즘으로 미국으로 책임 전가하는데, 미국은 책임 없어요. 록펠러도 책임 없고, 빅터 루치알드가 책임을 져야죠. 채텀 하우스도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100년이 지나도 한 2050년 가야, 그러면 거기 한국전쟁 때 있었던 분단 시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잖아. 그때서야 기밀이 지금 해제될 수 있다. 인도랩 장부에. 지금은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제된다는 것들은 예, 빙산의 일각이다. 그때그때 정세에 맞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언제 되냐? 100년이 일단 지나야 되고, 통일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통일되면 조금 자료가 해금될 수 있고, 100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영국 정보부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KGB나 뭐 모사드나 CIA에서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계 정보부의 정보부를 여전히 영국 정보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연평도 건에 대해서는 지정하게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73년에 입닥치고 있다가 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유 황제에 취임했을 때 누구 지시를 받았길래 발적 정일이 연평해전을 일으켰냐, 북방한계서 이슈로 제시했겠냐.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지켜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좌파 김대중 시절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때 막 북한에 쌀 보내고 시멘트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평화정책을 펴는 햇볕 정책, 부시의 포용정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햇볕 정책인데, 물론 자유좌파 김대중도 국원 임명했죠. 최통화 수적인데, 그러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왜 연평해전을 김대중 때 일으킨 세력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 공산당과, 전에도 인드라가 강조했지만 그리스 공산당과 이 자유파시오의 반쪽일성, 요 세력이 잔존 빅터 로스차일드, 이들은 채텀하우스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고난의 행군 때문에 어려웠을 때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때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못 저질러요. 반쪽일성이나 반쪽정인이나. 간을 본 거죠. 그리고 걔들이 굉장히, 얘네들이 88올림픽 때도 자기네 뭐 세계 무술대회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씁니다. 얘네들은. 한국이 막 월드컵 잘 나가잖아. 그 꼴을 또 못 봐, 얘네들이. 심통이 난 거죠. 그 심통을 이용해서 위에서 지시, 그것도 심통이 난다고 얘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라인에서 허가해 주거나 묵인하니까 그런 거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자세하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인드라가 또 영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 저는 영국 좋아합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자유우파 그 보수당과 토리당, 자유좌파 노동당, 전 둘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방송 딱 2시간.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멘트 한 번씩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좌절금지, 손절금지. 무지성으로 버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밀리신 분들 인생 공부하시고, 영성 공부하시고, 저처럼 노력합시다. 남 탓하지 말고요. 투자 잘못한 건 내 탓이에요. 세력 탓할 필요 없습니다. F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전신노인님 고맙습니다. 갈구토님 고맙습니다. 불수자님 고맙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요즘 새롭게 또 강조했죠. 건부행.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예, 예. 긍정 마인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